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3일 9시 10분이네요. 장초반 셀트리온 점검 좀 하겠습니다. 또 왜 이럴까요, 갑자기? 요즘 최근에 흐름이 괜찮다가 어제까지도 좋았는데 오늘 21만 3,500원까지 급격히 가격이 조정을 보이네요. 그럼 긴급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또 페루에서 조건부 사용 허가도 나왔고, 지금 유럽 승인도 괜찮고,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페루든 유럽이든 일단 글로벌 어떤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도 조금 매수가 들어왔네요, 장 초반. 우선은 일단 시장 전체의 어떤 흐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물 쪽은 외국인이 좀 들어와서 움직였고, 코스피 시장도 움직임이 수급적으로는 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하이닉스와 어떤 시장이 어떤 새로운 바람이 좀 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외국인의 보고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에 대해서 또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뭐 반도체 앞으로 내년 2022년이 불황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가 막 나오고 반도체 악화 리포트가 나오고 급락하고 지금 다시 또 괜찮아질 거다, 더 투자할 거다,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또 기대감으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간이 셀트리온 급락 구간하고 반등 나오는 이 횡보 구간, 그리고 나온 이런 모습이 셀트리온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 요런 급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테크니컬하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대형 우량주들이 기간 조정을 길게 받았거든요. 올 한 해 내내 빠졌고 슬슬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과정 중이다라고 좀 생각되고, 셀트리온도 그런 과정 중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급락하면 사서 급등하면 팔고 이런 전략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유럽 승인건이 터지고 싸게 사면 최대한 좀 유럽 계약 나올 때까지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계약은 바로는 안 나오네요. 계약이 없는 것인지 안 나오는 것인지, 있는데 그냥 좀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이 임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체크해야 되고, 아니면 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뭐 크지 않아서 공시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집을 했었죠. 근데 매집을 했는데 분명히 이 회사는 LG 디스플레이의 거의 자회사 기업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업체에다가 이 야스라는 업체, 이 정광모 씨라는 분과 함께 기술을 협약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15% 지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투자를 하던 OLED 패널 장비 증착 공정 장비인데, 이걸 뭐 거의 이 회사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주를 줍니다. 근데 외주를 주는 것인지, 원래 처음부터 그냥 한 파트 부서를 일쪽으로 뗀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주고 엄청난 광저우 신공장에 대한 발주를 했죠. 근데 실적으로는 이 분기가 웃긴데 2017년에 다 제작을 해서 2018년에 광저우의 공장이 선적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동안 계약 공시가 안 났습니다. 이 증착 장비 계약 공시가 안 났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품을 계약할 때 계약과 동시에 이 계약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나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더 홍보하죠. 뭐 무슨 장비 계약했습니다. 뭐 매출액 대비 뭐 10% 15%.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선적이 끝난 다음에 계약을 했고 선적까지 완료해서 지금 광저우 공장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 종목을 매집을 했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매집을 해서 결국에는 그 수익을 내고 마무리는 하긴 했는데, 이런 이제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15,000원까지 떨어졌던 과정이 있었던 거죠. 다시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뭐 코로나 때 7,000원 빠지고 2만원 찍고 지금 15,000원 와 있네요. 근데 이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기업이 나쁜 편은 아닌데 좀 실적이 좀 안 좋긴 하네요 지금.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야스 상태가 아니고 셀트리온도 이미 계약을 받았는데 공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계약 규모가 작아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가계약 상태로 선적까지 다 하고 발주할 때 계약 공시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회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세부적인 세세한 정보,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보는 대표 임원 뭐 이쪽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이제 소스를 통해서 좀 펀드 매니저라든지 공매도 쪽이라든지 뭐 서로 조금씩 미공개 정보를 비밀리에 모종의 어떤 내용을 좀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주시장의 견해입니다. 그거를 이제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아름아름 조금씩 아는데, 이제 그게 좀 과하거나 아니면 그게 주가 조작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아니면 내부자 신고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셀트리온의 수급을 최근 들어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연기금도 좀 이제 들어오거든요 슬슬. 그렇죠? 그동안 엄청나게 팔아대던 연기금이 이제 저가에 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공매도도 조금 주춤했고, 가격도 다시 21만원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매력적인 상태가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이 삼성전자 움직였고 현대차 움직였고, 그러니까 셀트리온 쪽도 레키노나 승인되고 한번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쪽이 가장 먼저 조정받아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기술적 반등 나오고, 현대차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게임주가 급등했다가 지금 좀 꺾이고 있고, 비트코인도 꺾이고 있고, 기술주 좀 꺾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은행주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가 이제 또 순환매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순환매적인 어떤 흐름이 될 수 있겠다. 대신에 그런 순환매의 어떤 흐름에서 조정이 이렇게 와준다면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거네요. 이거군요. 이거네요. 그렇죠. 뭐가 이상하다 싶었어. 자,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에 관련해 금융당국 감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재밌네. 자, 한겨레 있는 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기자가 또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런 식. HLB도 이랬었어요. HLB에도 갑자기 생뚱맞게 새벽부터 기자가 HLB 리보세라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얘기했었어요. 자, 셀트리온 3사 횡기가 이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 이후 분식회계 논란 관련해 감리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금융위 측은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일부 기사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 자, 이 얘기는 제가 1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이 외출, 이것은 항상 문제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분식회계. 분식회계라는 용어 자체가 크게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매출을 부풀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판매라는 회사를 세워놓고 이 두 개의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똑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만든 것을 삼성바이오로직스 헬스케어를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물건을 삼성바이오로직스 헬스케어에 팝니다. 그걸 또 헬스케어가 또 외국에다 팝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판매한 걸로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품들이 바로바로 판매가 안 되니까 그 판매되는 시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레캐노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재 이 제품이 쉽게 판매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램스마 SC도 쉽게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 생산을 했어. 근데 그걸 생산을 한 거를 빨리 주주들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판매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판매를 합니다. 그럼 계약 공시를 하는 거죠.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았어. 자, 1,000억 판매했어. 그럼 셀트리온이 1,000억 샀어. 그래서 셀트리온이 다시 그 산 거를 1,200억에 유럽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유통 과정 하나 끼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리를 해서 늘 얘기를 했고, 10년째도 얘기 나왔고, 지금도 얘기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니까 그걸 이용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공매도가 판을 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런 현재 상황에서 뭔가 누군가는 이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이제 나온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준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죠. 21만원과 뭐 가까워지고, 만약에 또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난번처럼 일시적인 투매가 나와준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네, 계속 또 관찰을 하면서 기회가 엄청난 큰 기회가 오는지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신에 이제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겁을 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꺼내긴 했네요. 아무튼 지금 손절매가 안 나오니까 손절매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 공매도 쪽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뭔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네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좀 항상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조금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